네,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만만치 않아. 절대로 이거는 문중 차원이 아니에요. 문중 차원이 아니고 총단 차원에서 해야 돼. 총단 차원에서. 경어선사는 덕승 문중뿐만이 아니에요. 종단 차원에서 이걸 해야 합니다. 선의 대중화와 선의 세계의 최근 조계동단이 종단 차원에서, 그렇죠, 조사선의 선불교를 표방한 경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어의 법계에 대한 논의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경어의 법맥을 짓는 확정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관점이 있지만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 불교 세계에 걸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왜? 경어선사가 쓴 대로 하면 돼. 그러나 그것의 해결점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죠. 후학으로서 그것은 경어선사의 의중을 그대로 받들어서 등등상속을 그대로 인정하면 그것이 곧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경어선사의 의중이고 그것이 바른 안목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현문대 불교를 주도하고 있는 문중들의 조속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경어가 스스로 밝히는 정어 12설 한세서를 따르면 등등상속의 법계를 주장하는 현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의 해열계가 주장하는 법맥이 주류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11세선을 갖다 넣어버리면. 그런데 사실은 진제 스님의 그 해열계가 주류예요. 합의가 쉽지 않은 대목이지만 뭘 합의가 쉽지 않아. 등등상속만 인정하면 그대로 합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3세선이 받고 등등상속이 맞더라. 그래서 종정이 법계까지 들먹거리고 있는데 지금 현 조계종 종정의 법계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논자도 효탄의 현 시대를 반영한 이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이미 앞에서도 잘 말씀드렸지만 경어의 진정한 의중이 사부대중과 종단을 져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종단의 협의를 거쳐서 딱 이거는 결정을 져야 돼요. 종단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오지 않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학들이 어떤 문중 파벌 싸움이 일어나서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돼요. 해월계가 본의 아니게 문중에서 파벌 싸움에 말려드는 거는 뭐 때문이다. 법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딱 맞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뤄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그 수덕사도 경어선사의 그 등등상속을 인정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뭐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진원지는 역시 등등상속이죠. 그래서 장본인도 경어라고 말할 수 있고 경어선사가 등등상속을 이렇게 써놓은 데에는 경어 자신만의 의등이 있어요. 그래서 불조 법맥을 전수하는 준엄한 바당에 종단에 어떤 문제를 야기실 소지가 있는 것을 그렇게 소홀하고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고 일반적인 상식선을 봤을 때 경어선사의 글씨가 친필이 진짜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짚어보면 경어가 해월하게 되는 전법계로만 끝이 났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전법계 쓰면서 이걸 써주신 이유가 있죠. 왜냐? 동시에 써줬거든. 동시에 써줬는데 첫째는 불조 법맥을 선불교의 1:1 사자상승어로 한 접근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한 경어 자신이 정자 불조 법맥을 선불교의 1:1 사자상승어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등등상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용암 해언으로 이은 것을 보면 경어선사가 선맥과 강맥을 초월해서 벗어나서 법맥을 이었는데
굳이 해월의 계획을 써준 것은 1대1 사자상승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의 의중은 그거고, 또 거기다가 또 누구? 만화 보선과 영월 복류를 넣었다는 거 그 자체가 경어선사가 강맥과 선맥을 넘나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만큼 이것은 경어의 의지와 상당히 위반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외형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경어 자신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왜? 1대1 1대1은 정확하게 1대1을 지키고 계세요. 지금 일조 법맥을. 그래서 해월에게만 이걸 써주고 해월에게만 등등상속을 줬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해월에게 법계 전수는 그 격식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법맥 전수의 완벽한 형식을 다시 한번 단단히 정착시켜보려는 제대로 된 기회로 경어선사가 작정하고 법맥 전수의 경어에 강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한다 해도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어선사의 의지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고 경어는 자신의 계보를 자신이 천만한 용암 해연에게 찾지 않고 영월 복렬과 만화보선을 함께 놓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맥과 강맥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했는데도 수덕사가 제시한 청하 12세선과 한성 8세선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 영월 복류만 인정하고 만화보선은 제외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둘 다. 그래서 문제는 좀 더 수월해진다면 둘 다 인정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더 문제가 수월해져요? 수월해지죠. 왜냐? 영월 복률이나 만화 보선이나 선을 수행해서 선지를 얻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그거는 어디서 찰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런 영월 복률과 만화 보선 역시 선승으로서 확철대오의 경지를 도달했다는 기틀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법맥을 잇는 선호 계보로 복률만 놓고 보선을 빼든 둘 다 빼든 둘 다 넣든 여기에서는 선의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는 사실상 이미 깨졌어요. 왜? 경어선사가 영월 복률로 있는 순간에 선의 기틀은 깨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선과 교를 다 회통하신 분이다. 아까 말했죠.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 놓고 보면 경어가 처음에 계보를 이은 용암해연 역시 선수행자라기보다는 교학적인 면모가 훨씬 더 드러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볼 때 경어의 이러한 각본은 그거 당시의 선의 종지가 오랫동안 끊어져서 선지식의 기근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요. 아따 쓰다 보니 엄청 많이 썼네. 예수님은 지금 아이고 왜 저런데요. 왜 저런데요. 헛. 회개는 본인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맞고 보니 경어의 권에도 반드시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어가 오대가를 탄생시키고 십수년이 흐르는 동안 만화도 경어와 많은 일들을 함께하며 여러 가지 인연을 쌓게 되는데 여기서 경어와 만화가 대립관계가 아닌 좋은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버리겠다. 회개하라.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뭐냐? 오 마이 갓. 어찌합니까? 에이, 참으로 힘든 이 현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화가 자신이 스승이라는 이유로 경어를 반목하는 대상으로 여긴다거나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결코 오늘날의 등등상속은 탄송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어의 의지는 만화 보선을 법맥의 판열에 꼭 넣고자 했어요. 그래서 따로 들어온 따라 들어온 스승이 영월 복률이 됐습니다. 그것은 만화와 경어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에로부터 발견되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학사 본문에서도 경어를 대중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만화가 경호에게 선지시기를 해주고 있으며 천장암 중수에도 음으로 양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천장암 중수기가 남아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경호는 만화를 달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용암을 기왕 이은 바에다가 용암 회원을 이미 기왕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만화 보선을 듣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만화 보선 위에 용암 회원이 만화 영월 복률이 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로 영월 복률은 징검다리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한 정향은 해월에게 준 전법계에서도 포착되는데 마지막 이서 부분에 이미 경호 자신이 해월의 전법계 밑에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만화문인이라고 그래요. 만화문인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여기 문인이 틀렸네. 오 마이 갓. 이거 문자가 문자였어야 되는데. 문문. 그렇지. 그래서 경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만화문인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처음에는 만화를 수업사로만 생각했는데 수십 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해가지고 만화를 넣었죠. 문자로 남겨가지고 법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경호는 영월 복률이 아닌 만화 보선을 놓고 고심했었을 것이므로 경호의 만화가 존재하지 않는 영월은 이미 그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 경호선사가 만화 보선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지요. 경호는 인간적인 여러 도리상 만화가 선의 종지를 증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선의 고리를 연결시켰음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등등상속은 그다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왜? 등등상속은 선과 교를 지금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막 선만을 막 대오를 증득한 사람만을 그거를 넣어서 등등상속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더 뭐 원흉회통에 더 대승에 견지해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는 추측일 뿐이야. 추측일 뿐인데, 만약에 또 만화 보선이 또 선을 공부해서 또 태도를 성취한 인물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비단 경호가 선의 만화가 사회 경지를 정득하였다 하더라도 경호는 스승에게 전법계를 내릴 수도 없고요. 아니라 이미 만화가 전법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호 또한 만화로부터 전법계를 다시 받을 수 없고, 당시의 상황이 경호로 하여금 비단 등등상속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한국 선불계의 오랜 전통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경호선사가 그동안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등등상속이 다 뭡니까? 네. 왜? 청어 휴정으로부터 이미 260년 전에 선이 끊어져서 없어요. 그거를 경호선사가 이 등등상속이라는 거를 써서 그 전통의 맥을 잇고자 이렇게 딱 그거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후학들은 어떡합니까? 오늘날 후학들은 너무너무 걱정인 게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게 해월 해명 뭐냐? 또 운복, 그 다음에 향곡, 진제법원 내려온다면 그럼 진제법원의 지금 적통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걱정이죠. 진제법원의 적통은 누구일까요? 경호선사의 법맥은 여기서 끊어질까요? 그게 걱정이죠. 왜? 선지식이 없어요. 부재예요, 부재. 선지식 부재 때문에 지금 이 한국불교가 이렇게 된 거죠. 선지식이 부재라니까요. 선지식 지금 있나요?
선지식이 지금 계시다면 한국 불교는 짱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다른 길을 걷지 않아요. 선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등 상속에 전통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불이 없어요. 어디 화두 하나 타러 갈 사람이 없어요. 화두를 내려줄 선지식도 없고 화두를 점검해줄 선지식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한국불교의 현실이고 한국불교의 현주소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한국 선불교를 말아먹은 는 땡땡이고 경어성어를 말아먹은 는 땡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등 상속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한국 선불교의 오랜 전통을 경어선사가 복원시키고자 260년 만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단단히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경어기념관 곧 문 닫을 겁니다. 더 이상 이 기념관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도 경어선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이것을 나 혼자 이걸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적 1번, 2번 정신적, 3번 육체적 이러한 엄청난 이 여건 속에서 그냥 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래 못 가서 퇴각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어선사가 오랜 전통을 복원시키고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법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용암해연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만화 보선을 넣어서 용암해연의 법맥도 아주 단단히 탁 매끈하게 이상하잖아요. 용암해연 그 밑으로 두 개가 빠졌는데 경어선사가 덜커덩 있는 것보다는 용암해연, 영어율력, 만화보선 이렇게 해서 이어놔서 튼튼하게 경어선사가 해놨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 후학들은 그 경어선사의 의지를 믿고 절대로 이거에서 흔들거리면 안 돼요. 이건 흔들거릴 일도 아니죠. 그것은 전국적인 선원 개사를 비롯하여 선의 가풍을 밖으로 잡고다 노력한 자취를 다듬어 볼 때 이 등등 상속도 경어선사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냥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1890년에 해월 해명이 도를 깨쳤는데도 바로 전법계를 주지 않아요. 12년을 끌어요. 12년을 끌고 결국은 이거를 써주시니까 무지막지하게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1:1 사자상승만으로를 고집하려는 경어의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보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선의 관점에서 법맥으로 접근해 볼 때 물론 선지 종찰이라고 자부하고 경어선의 발상지라로 자타가 공인하는 덕승 문중 수덕사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덕사는 만공계잖아요. 수덕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뭐야 해월계에서는 영월 복률과 만화 보선을 다 넣어가지고 이어가고 있고 수덕사는 해월계가 아니고 만공계라 만화보선을 기어코 빼가지고 부러뜨리는 거야. 그거를 영월 복률만 넣어서 그러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 다 넣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만공계와 해월계가 지금 또 문제예요. 수월계는 뭐 아주 자취도 없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만약 수덕사에서 좀 더 경어의 의중을 바르게 있더라면 차라리 영월 복률만을 넣은 청어하 10세소선 환성하 8세선을 주장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처음부터 시종일관 청어 11세선 환성 아래 7세선을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영월 복률만 넣고 만화보선을 빼는 거는 솔직히 뭐 때문에
해월계를 견제하기 위한 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월계를 이제 일간에서는 엉터리다. 엉터리가 아니죠. 어찌됐건 이러한 문제들이 문중간에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어의 등등상속은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니.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만공과 해월을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영월 복륜말을 넣으면 청어와 12사선 환상 8사선이죠. 그러면 경어의 등등상속을 난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청어의 11사선 환상 7사선 그것도 더 웃기는 거죠. 그거는 더 말 안 돼요 또.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이미 교사 문자로 남기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덕사가 여기서 볼 때는 수덕사가 가장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덕사 문중이 다시 문중이 합의를 통해서 만공과 한항의 경어집의 기술대로 청어 11세 환성 7세 하면 안 돼.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보았던 대로 청어 11세 환성 7세에서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경어선사의 의지와 크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덕승문중은 이걸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어 13세선 환성 9세선을 하고 있다니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죠. 언제까지? 아이고 이거 빨리 해서 끝내고 싶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해월계의 법맥이 가장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청어 13세선 환성 9세선 그래서 그게 엉터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잘 이어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왜냐? 해월 스님에게 써줬잖아요. 등등상속을. 그래서 이게 정통성이 자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해월계만 정통 법통인 것처럼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해월계가 또 뭐냐 마치 자기네가 정통이고 다른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한국 선불교를 말아먹은 자는 땡땡이고 난 다 알아. 경어성우를 말아먹은 선양을 말아먹은 자들은 땡땡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 경어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걸 경어의 후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위 선수행을 하는 수행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월 스님, 해월계도 반성해야 돼요. 자기네만 정통이고 다른 건 정통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하합. 특히나 위에서 언급한 효탄의 주장대로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냥 불교계 내부의 갈등이 막 그게 다 보여? 그래서 진제가 종정으로 취임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해월계가 차고다. 정어 13세선 환성 9세선에 와 나중에 힘을 과시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합이 깨지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조계종 진제 종정이 향곡으로부터 받은 어떤 전법계 내정과 전법 내력을 쓴 상속문 대점 등을 또 전법계 8점이 부산대로 등재 등되는 후문이 있는 게 아니라 등재가 됐더만. 아니 왜 걷다 대고 등재해. 문화재로 등재될 전법계는 경어가 해월에게 써준 전법계와 해월이 운봉에게, 운봉이 향곡에게, 향곡이 진제에게 써준 전법계와 전법계를 내릴 때 함께 준 등등 상송대점이라고 합니다. 이미 문화재로 등재가 됐더라고요. 이 전법계를 접한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재 등재를 건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왜 불교계에서 지키지 못했죠? 불교계에서 일단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유형문화재로 갔어요. 이 전법계와 등등 상속이 서류 절차를 끝낸 데고 부산시 유형문화재. 이거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가보니까 다 됐더라고. 없어. 근데 선가에서 행해지는 전법계가 굳이 문화재 등재까지 거치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지는 좁은 식견으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반대! 그렇지만 같더라고요.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인정해주는 일정한 인증문서가 바로 전법계이고 등등 상속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선맥의 정통성을 밝히는 실증적 자료라는 점에서는 더욱더 그 의미가 있고
이 전법계와 등등 상속이 자칫 불가의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보다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를 앞세우는 주객전도의 우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산시 문화재 등장하면 뭐 돼요?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그거를 일반에게도 알 수 있는 그러한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 얘기를 땡땡 스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전법계 봤습니까? 예, 봤습니까? 만공 스님도 있는데요. 경허 스님에게 받은 전법계가 해월 스님에게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만공 스님에게도 드렸다 이 말이요. 어떻게 있습니까를 하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중간의 싸움이 그래서 이 문중간에 그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처럼 해월계의 전법계와 등등 상속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위에서 살펴본 법맥 문제는 불가는 물론 세간에서 오직 해월계의 청하 13세선 환성 9세선만이 정통 법맥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체역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는 바 이거는 아까 경허 스님의 의지대로 1대1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이 문제가 민감한 법원으로 첨예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경허의 선법과 전통을 고수하고 고스란히 지켜온 덕승문중의 웅장한 대공의 힘과 지대한 공로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결국 경허선사를 훌륭하게 지켜낸 문중은 뭐니 해도 덕승문중이죠. 하지만 덕승문중에서도 또한 경허선사는 우리 문중이다 라고만 인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덕승문중의 공로는 있지만 덕승문중이 또 그렇다 해가지고 해월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쓰잘데기 없이 쓰잘데기 없어요. 진짜로 쓰잘데기 없이 청어휴중에 뭐래요? 8세손 12세손 이거 하면 안 되죠. 치사하잖아요.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치사한 짓이에요. 이거는 속보이는 짓. 그건 빼고 어쨌든 13세손 9세손을 하되 해월계에서도 이렇게 자기네만 정통이고 이게 아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만공스님도 정통이에요. 만공스님도 정통이지만 뭐 때문에 1대1 사자상승 때문에 경허선사가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경허선사가 이러한 일을 예측해서 경허선사가 그걸 썼겠습니까? 그냥 불조 법맥을 읽는데 1대1 사자상승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경허선사가 그 동수정의 동생조설 동속물과 개사문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부처님 당시에도 깨달은 자가 많지만 누구에게만 마하가섭에만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하가섭만 깨달았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쪼잔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경허선사의 후학들이 만공계, 해월계, 수월계 이게 뭐야? 뭐 너무 만공계, 해월계, 수월계야. 그냥 다 경허계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이 화합을 이루던데 절대 화합을 이루고 있지 않더라니까요. 화합을 이루고 있지 않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고 디스하고 자꾸 모략하려고 그러고 반목을 세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근데 반목이 많이 서 있더라니까. 아주 미묘하게 섬세하게 그냥 뭐 실타래처럼 거미줄처럼 아주 잘도 그것이 형성돼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예요 알력들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이 한국 선불교가 경허선사가 애써 해놓은 이 한국 선불교가 그런 알력들 속에서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경허계 말고 비경허계가 또 있더라고.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뭐 경어선사의 뭐 그 승가대 교재를 경어를 넣는다 하니까 경어 넣으면은 뭣도 넣는다. 그 문중이 제자가 다 입으로 말로 다 못해요. 왜? 내 얼굴에 침 뱉겠네. 그래서 따라서 이번 기회에 대중의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된 만큼 경어로부터 이어온 등등상속은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만큼 진원지가 등등상속이에요. 그래서 등등상속에서 혈자해지라고 이 등등상속 문제는 법명 문제는 등등상속에서 해결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경어사가 선불교의 1:1 사자상승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폭넓게 불교사 속에서 이 한다는 맥락의 법맥 전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경어선사 의지는 1:1이었고 부처님 당시도 1:1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이라는 경어선사 의지를 이해하고 우리는 그 의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또 다른 안목으로 폭넓게 이거를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수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수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2개 끝나면 거의 이제 됐다. 아이고 징그러.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한국 불교는 경어가 살았던이 아니고 살았던 암울한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더구나 법맥을 읽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도 이미 지났어요. 법의 정통성이 사라질세라 노심초사했던 경어가 자신의 진정한 본의를 담지 않고 요식으로 행했던 것을 보여주는 이 등등상속의 약발은 이제 그 인물을 초과해서 충분한 업적을 남기고도 남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본인은 이렇게 막 후세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까지 그 문중에 하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일단은 요식행위로 뭐예요? 1:1 상승을 이어되니까 1:1로 간단히 해서 등등 상속에서 보여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경어선사의 의지를 벗어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경어가 해월에게 등등 상속을 써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른 의도를 우리가 알았다 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방적 방편의 전통을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요. 마지막? 마지막이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경어선사의 진위를 바로 살피는 우리 후학들은 경어선사의 법명은 정어 13세손, 한성 9세손 이렇게 인정해주고 더 이상 월과월부에서는 아니 될 절대 신성 영역으로 더 이상의 논쟁은 종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경어선사가 무슨 큰 의지를 가지고 막 그냥 문중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확고하게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냥 1:1 사자상승으으로 그냥 간단하게 부처님이 누구에게 마하가섭에게 전했던 것처럼 경어선사도 제자가 여러 명 있지만 그냥 해월에게 이렇게 간단히 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주류들이 경어선사의 후학들이 다 주류들이죠. 이 주류들이 이렇게 그냥 표류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결론은 땡땡땡 정허효정의 13세손 환성지안의 7세손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이걸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